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업 테이블 위에다가 부품들을 테트리스를 좀 해봤습니다. 테트리스로 이렇게 잘 조합을 해봤는데 조립대행이에요. 조립대행을 해야 될 부품들인데 한눈에 대충 보셔도 아주 고사양이라는 거를 아실 텐데 엄청나게 고사양입니다. 고사양이고 이제 최신 사양이고요. 일단 부품들을 가져오신 분은 이 로컬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춘천에 계신 분은 아니고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 그렇게 멀진 않은 지역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부품들 하나씩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아소스 로그 시리즈고요. 막시머스 Z790 에이펙스 엔코어라는 모델이에요. 메인보드 가격만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이것도 상당히 고가의 메인보드고 최신 기술이 모두 집약된 그런 메인보드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대망의 그래픽카드 RTX 4090이고요. EM텍 제품을 선택하셨어요. 손님께서는 컴퓨터의 전체적인 컨셉을 블랙으로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블랙 컨셉에 맞게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EM텍 제품을 선택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밑에 있는 게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 제품이고요. 1200W짜리입니다. 모델 이름은 GX1200이고 요거는 골드 등급의 파워 서플라이예요. 이 파워도 지금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파워 옆에 있는 게 CPU. 최근에 그래픽카드 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CPU는 그래픽카드에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절대 밀리지 않는 CPU 코어 i9 14900K입니다. 14세대 CPU를 선택하셨는데 발열에 대한 이슈는 좀 있지만 CPU 수냉 쿨러라든가 그리고 케이스 쿨러 이런 거를 잘 조합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i9 14900K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SSD인데 SSD는 좀 의외로 투자 좀 덜 하셨어요. 하이닉스의 P41 1TB짜리 하나 갖고 오셨는데 저장용으로 사용하실 하드나 SSD는 갖고 오질 않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은 메모리고요. 메모리는 G스킬 제품입니다. G스킬 DDR5 7200클럭짜리고 16기가 2개, 32기가 제품 가지고 오셨네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소켓 가이드. 한참 쓰다가 요새는 잘 안 쓰는데 CPU 소켓 가이드도 하나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우주선 같이 생긴 이 제품은 수냉 쿨러입니다. CPU 수냉 쿨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정확한 모델명은 발키리 2360 RGB 모델. 요즘 CPU 수냉 쿨러 중에 가장 핫한 쿨러죠. 뭐 마케팅의 힘일 수도 있고요. 뭐 벤치마킹 이런 테스트 결과도 보니까 뭐 절대 꿀리지 않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모델은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하는 건데 매뉴얼 잘 봐가면서 꼼꼼하게 잘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추가할 게 시스템 쿨러입니다. 시스템 쿨러를 총 7개 갖고 오셨는데 다 120mm짜리입니다. 120mm짜리 7개인데 하단 3개, 측면 3개, 후면 1개 이렇게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단 3개와 측면 3개는 리버스 펜을 갖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흡기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일반 펜이면 그 가이드 같은 게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펜으로 준비하신 것 같고 후면 펜은 리버스 펜을 쓰면 안 되죠. 후면 펜은 일반 펜을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케이스 펜 7개까지 해서 모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소개 안 시켜드린 게 하나 있죠. 바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리안리 제품 갖고 오셨는데 뒤쪽에 있습니다. 많이 보시던 케이스일 겁니다. 리안리의 511 다이나믹 에고 RGB라는 모델이고 케이스 역시 블랙 컨셉에 맞춰서 블랙 케이스로 준비를 해오셨어요. 저 케이스는 제가 여러 번 접해봤기 때문에 케이스 때문에 조립이 뭐 좀 막힌다던가 어렵다던가 그런 점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품들도 아주 고사양이고 최신 사양이긴 하지만 제가 딱히 어려워할 만한 부품은 없어요. 수냉 쿨러만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저 수냉 쿨러만 잘 주의해서 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 지금은 조립을 못하고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내일 아침에 소화해야 할 일정 소화하고 오후부터 조립을 해서 저녁 시간에 찾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부품의 초기 불량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조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누드인 상태에서 한번 전원 넣고 화면이 뜨는지 안 뜨는지 보고 또 바이오스 상에서 부품 인식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 들어가는 거 이상 없고 팬도 잘 다 돌아가고요. 메모리나 그래픽카드에 LED도 이상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의 인디케이터들도 계속 바뀌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요.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화면이 처음 뜬 상태라 지금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고 바이오스 들어가서 한번 정확한 모델명 확인해 볼게요.
예, 바이오스 진입 이상 없이 됐고요. 이지 모드로 들어가서 메모리는 16기가 2개치 스킬 7200까지 지원이 되는 거지만 기본 클럭은 지금 4800을 잡히고 있어요. XMP는 한번 이따가 먹여볼 건데 7200까지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M.2에 P41 1TB짜리 인식 잘 되고 메인보드가 로그 막시무스 Z790 에이펙스 엔코어 모델 정확히 인식됩니다. 지금 CPU가 14900K인데 이렇게 쿨러를 임시로 올려놓다 보니까 CPU 온도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8도까지 찍었죠. 아무래도 고사양 CPU고 발열이 워낙에 높은 CPU다 보니까 바이오스 상에서도 뭐 90도 가까이 저렇게 찍고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XMP 적용시켜 보고요. XMP를 제대로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조립 시작할게요. 자, 화면 잘 떴고 바이오스 진입까지 됐습니다. 조금 전에 XMP 적용 전에 4800에서 적용 후에 7200으로 바뀌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32기가 DDR5 7200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 XMP 먹이기 전에는 저 DDR5 옆에 7200이 아니고 4800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XMP 적용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건 XMP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소찬이 있거든요. 예, XMP 적용까지도 이상 없이 됐고요. 그러면은 빠르게 조립 시작할 거고요. 지금 벌써 오후 1시가 넘은 시간이라 빨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손님께서도 1시라도 빨리 찾아가고 싶어 하시니까 조립 과정의 촬영은 생략하고 조립에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꼼꼼하게 잘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완성된 모습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온도 테스트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CPU가 워낙에 발열이 높은 CPU인데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길래 그렇게 발열이 심하다고 하는지 그거까지만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예, 드디어 조립은 다 됐습니다. 조립됐고 선정리까지 됐는데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됐네요. 아이고, 아까 1시 반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했는데 5시 10분 전이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네, 내부 선정리 이렇게 됐고요. 네, 내부 모습은 지금 이렇게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열어놨던 케이스 다 닫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윈도우 설치하고 CPU 온도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컴퓨터 윈도우 설치 중인데요. 뭐 내부 팬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요. LED도 이쁘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케이스 테두리 LED까지 아주 멋지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조립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수냉 쿨러, 이 발키리 수냉 쿨러가 너무 기획 상품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발키리 수냉 쿨러의 포장 박스입니다. 포장 박스인데 보다시피 아주 특이하죠. SF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동면에 들어갈 때 쓰는 뭐 그런 장비, 그런 기계같이 생겼다고 저는 느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발키리 수냉 쿨러 이 제조사에서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엄청난 기획 상품으로 만든 거라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패키징이 아주 잘 돼 있어요. 팬도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종이 박스 하나하나에 따로따로 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품들도 비닐 포장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 박스 안에 다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피규어도 하나 들어있네요. 이거 피규어는 제가 열어보진 않았는데 예쁜 피규어도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 매뉴얼이 다른 쿨러들과는 다르게 거의 책자처럼 만들어져 있죠. 페이지 수도 30페이지가 넘어가요. 31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림도 크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설명도 나름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니까 그 서브랩의 트리니티 쿨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트리니티 쿨러가 설명서가 정말 자세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키리 수냉 쿨러도 이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많이 느껴져요. 수냉 쿨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케이스 팬으로 사용하신 이것도 발키리 제품인데 발키리의 X12R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쿨러가 리버스 모델이 6개 있었고 후면 팬은 리버스가 아닌 일반 모델이었는데 이 팬은 제가 다른 분께는 좀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이블이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팬을 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케이블이 너무 짧더라고요. 서로 연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건 아닌데 서로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선 정리를 하려다 보면 그 선이 짧아서 연결되는 그 단자를 어디다가 안 보이게 이렇게 선 정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이 하단 팬 같은 경우에는 이 팬 뒤쪽으로 이렇게 감춰지긴 하는데 저 측면의 팬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뒤 카바를 열게 되면 그대로 노출돼 버리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서 이 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오늘 조립하면서 처음 접해본 게 발키리 수냉 쿨러랑 이 발키리의 케이스 팬이었는데 오늘 처음 만져보면서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윈도우 설치 계속 할게요.
네, 윈도우 설치까지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오늘 작업 마무리 되긴 됐는데 조금 전에는 이 발길이 수냉 쿨러의 펌프가 90도 꺾여 있었는데 어플로 돌리는 게 있겠지 하고 저는 그 상태에서 어플로 돌리려고 했는데 어플로 돌리는 게 있다고 해도 화면 비율이 달라져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펌프는 제가 다시 띄워서 90도 다시 돌렸습니다. 호수 길이도 뭐 짧지 않고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온도 테스트 해볼 건데 시네벤치 돌리면서 과연 CPU 온도가 몇 도까지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아이들 상태에서 최고 온도는 49도까지 찍혀 있고요. 현재 온도는 27도, 29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바로 시네벤치 실행시켰고 멀티코어 한번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다 종료됐습니다. 종료됐는데 최고 온도는 99도까지 찍었어요. 100도까지는 안 찍고 그래도 99도 찍었고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양호하네요. 39,700점. 지금 테스트 환경이 사무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집에서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온도가 낮게 나올 겁니다. 아마 가정집에서 테스트를 하면 최고 온도가 100도 훌쩍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역시나 소문으로 듣던 대로 발열이 엄청난 CPU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성능이 좋아서 아주 인기가 많은 발키리 3열 수냉 쿨러로 냉각을 했는데도 100도를 찍는 거 보면 14900K 발열이 많은 CPU가 맞기는 맞네요. 보통 시네벤치 돌렸을 때 90도가 넘어가면 CPU 온도가 너무 높다고들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14900K는 90도도 아니고 100도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 온도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3열 수냉 쿨러로는 역시 역부족이고요. 수냉 쿨러를 샌드위치로 한다든가 아니면 420짜리 수냉 쿨러를 쓴다든가 뭐 이런 다른 방법으로 CPU의 열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열 수냉 쿨러로는 확실히 역부족이에요. 숫자상으로는 확실히 발열이 심한 CPU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